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겠죠? 어제 휴장일이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모든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엔비디아의 신고가 랠리에 의해서 반도체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게 뭐였죠? 24년도에 신차 모델들이 대거 출시를 한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부각되는 모습들이 반등을 이끌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때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성장주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도 제가 오늘 하나씩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장의 주인공은 알테오젠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의 밸류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도 13%까지 무려 27만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시총이 19조에서 20조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보유자 영역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실적을 따라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승세를,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순간적으로 시총 2위까지도 한번 탈환을 해봤었거든요. 에코프로가 오늘 만약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했더라면 시총 2위를 알테오젠에게 뺏기지 않았을까, 이런 흐름도 있었고요. 에코프로 PM도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에 가면서 10%대 초강세로 다시 1위를 굳건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시총 상위주들은 크게 움직임 없었고, 실리콘2가 새롭게 강세를 보이면서 2조 6천억, 파라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삼의 중국 진출로 플러스 10% 시작을 했으나 이내 하락을 맞으면서 약한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어요. 그리고 휴재, 리가켄 바이오 등 바이오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면모들도 있었다. 주요 종목들로는 알테오젠이라거나 아니면 상한가를 간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 PM, 그리고 PSK 홀딩스 같이 HBM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본더 장비에서 하나 쪽에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 이탈차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탑티어는 한미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세가 날 때 한미 반도체도 덩달아서 시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영일만 관련주를 뽑아 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은 이 테마주 제가 오늘은 안 건드리겠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였죠? 수요일에 이미 장 중에 한국가스공사 매수하고, 그리고 장 마감 전에 매도는 해야 된다. 이거 굳이 금요일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과열 종목으로 선정돼서 매매도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 잘못 잡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급락 맞으면은 답이 없다는 거, 도망도 못 갑니다. 뭐 이게 단일 테마로 그냥 한 방에 끝날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 내내 얘기 드렸어요. 저 이거 안 합니다. 흥구석유 플러스 10% 가도 이거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재료 소멸이 나올 텐데 정말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140억 배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어쨌든 인터뷰가 진행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영일만에 묻혀 있는 이 석유 추정치가 140억 배럴 기준으로 상향이 되냐 아니면 하향이 되냐가 제가 보는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죠? 최대치가 140억 배럴이다. 이러면 기대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도 알아봐야 되는데 35억 배럴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럼 35억 배럴이라고 하면은 이거 시추하는 데만 1000억씩 드는데 이거 몇 개 꼽아야 되지 싶으면은 뭐 5개, 6개씩 꼽아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돈은 돈대로 들고 이게 과연 상품성이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35억 배럴과 140 배럴의 중간치를 보면 한 80억 배럴에서 100억 배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료 소멸도 함께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이거 충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 35억 배럴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자마자 영상을 보다가 껐습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재료 소멸이고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키워드 나왔을 때 살짝 버티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았다. 어쨌든 결국에는 최종 마감까지 쭉쭉쭉 밀릴 수밖에 없는, 그냥 물량을 넘기는 모습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테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배럴은 최대 추정량이거든요. 35억 배럴은 다소 좀 아쉬운 수치가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망감 가져갔고, ECB가 8년 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금리 인상할 때 안 버티고 저금리를 유지했어요. 유럽이 원체 경기가 안 좋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 안 나실 텐데 10년 전에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의 재정을 먹는 돼지들이다라는 그런 소고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충격도 주고 이랬었는데 유럽도 일단은 경기 부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 미국이 가장 경기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 금리 인하를 늦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원체 미국과의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5.5%인데 우리나라 3.5%입니다. 이거 2% 강국 때문에 미국이 열심히 뭐 한 세네 번 내려도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한 번, 잘하면 두 번 내릴까 말까 이 정도일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유동성이나 투자처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선진국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까지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제치지 못했는데 어쨌든 한번 올라갔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액면 분할을 앞두면은 어떤 손바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고래들의 물량이 짜자자자 쪼개지니까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한테 던지기가 좋거든요. 그럼 소액 투자 입장에서 엔비디아 한번 받아볼까? 사볼까? 이런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지금 한 주에 엔비디아가 1000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주에 한 135만 원 되거든요. 이거 그럼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10개로 쪼개니까 한 13.5만 원. 우리나라 하나로. 그러면 이거 한번 소액 투자도 한두 주 사볼까? 막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량 넘기기가 어쨌든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정체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나 뭐 다른 부분들을 보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실적과 별개로 단기 급등, 주가의 상승에 의한 숨고르기는 재차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액면 분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실적과 뭐 이런 가이던스, 수요 이런 것들 보면은 지속 상승 나와도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데 이 액면 분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숨고르기가 나설 수 있다는 거. 요게 하나 포인트고 우리 증시가 오늘 강세를 보일 예정이었거든요. 미증시 강세로. 그럼 주도 업종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역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반도체랑 바이오는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미국에서 역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가 조금 스멀스멀해지면서 제가 오후장에는 2차전지 봅시다 라고 우리 베타저분들에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다 뭐죠? 주도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에는 수급 유입에 제한성이 걸리는 상태였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 자체가 강세를 보이는 날은 테마주를 투자하기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그런 날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기 날아가든 뭐하든 영일만 테마주는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는 그런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 얘기도 잠깐 해봐드렸고 매크로를 보더라도 증시 우호적으로 계속 포인트가 잡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대표 선호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데 9,850만 원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 있고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도 4.2%대로 성장주의 선호도를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어떤 종목 사더라도 수익률 게임에 조금 나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오를 때 이제 반도체만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도 바이오테크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올라가던 시장에서 바이오테크까지 퍼지는 그런 현상. 성장주에 투자가 된다는 거죠. 주도 업종의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 주체는 반도체랑 바이오테크잖아요. 신흥으로 떠오르는 게 2차 전지까지 이렇게 삼국지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죠. 예전에는 반도체, 바이오테크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게임 플러스 엔터가 주도주로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게임 엔터가 간 날은 바이오가 쉬고 뭐 반도체가 간 날은 뭐 바이오테크, 게임 엔터 쉬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게임 엔터는 거의 소외주가 돼버렸고 2차 전지가 그 자리를 채워서 오히려 바이오테크가 게임 엔터 시절처럼 선별적이고 개별적으로 가는 놈만 가는 바이오 중에서도 가는 놈만 가는 시세 만들어내고 2차 전지가 예전 바이오처럼 전반적인 강세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는 그닥그닥 그렇습니다. 거의 HBM이나 기술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업종을 찾는다고 하면 결국 코스닥은 지금 시총 1위, 2위,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 2차 전지가 코스닥의 종합지수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가야지 코스닥을 위주로 한 시장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코스닥의 상승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2차 전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차 전지와 함께 역시나 상승 업사이드, 그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바이오테크도 빼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종목도 잘 선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전기차도 24년에 신모델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캐딜락만 해도 리릭이라던가 아니면 옵틱, GM에서는 주력 모델인 이쿼녹스, 그리고 스텔란티스 트럭 모델들도 계속 나오고 테슬라도 모델 체인지되고 이래저래 미국은 이제 개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는 가볍게 21선 한번 돌파해 줬고요. 코스닥도 202선에 안착. 확실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한 121선까지 도전해서 뚫어내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고요. 61선은 다음 주에 도전하지 않을까. 60일까지 안착하고 이러면은 뭐 상당히 코스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오르고 뭐 지난 수요일 하루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얘기 드려보고 싶네요. 다음 주에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수 있으나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현재 70%까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크게 우려감 가지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보면서 또 ECB가 먼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생길 수 있고 어떠한 경제 지표가 호조해 보인다 하더라도 유럽이 지금 금리 인하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고금리는 유지할 수 있으나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만 배제하더라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려감이 없는 상태로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물렸던 종목들이 본전 왔다고 해서 갈아타기 하는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매수했던 이유를 근거로 해서 홀딩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렸던 종목이 딱 본전치기 왔어요.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 거 샀는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 자체가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건데 그 포인트를 놓쳐서 그냥 지금 올라왔다는 이유로 갈았다? 그럼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계속 안 움직이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분명히 나쁘지 않은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잦은 매매가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잦은 매매를 하는 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잦은 매매보다는 홀딩한 다음에 어느 정도 매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좀 더 오버스럽게 올라간데 좀 과열된 것 같은데 나는 시세가 났을 때 차익해서 안 가는 내 종목들에 대한 물타기나 아니면은 뭐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은 조금 더 순환매장에서 대응이 쉬워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들 아까 다 이야기 드렸고 오늘의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가 1.23%나 올랐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나 올랐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시총 상위주가 강세 보였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특히 삼성전자 쉬어갔는데 하이닉스가 7%대 엄청난 상세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이 주도를 했고 또 금융주도 강세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에서도 시총 상위주가 강세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알테오진이 수급을 다 빨아들였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가봤자 뭐 시총이 엄청 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수. 또 코스닥에서 최근에 대놓고 코스닥을 매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알테오젠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여서 이거 바이오 플랫폼 쪽으로 지속적으로 순환매 들면서 시세가 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물 시세를 보면은 뭐 크게 시장을 땡겨준 건 아닌데 그래도 적절히 매수세에 가담을 하면서 나쁘지 않았네 라는 흐름 다음 주까지도 강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조금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달러 인덱스는 104포인트거든요. 요거 아마 103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 환율도 추가로 내려오면서 증시 우호적인 환경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 좋죠? 이거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 증시가 이미 3000포인트는 그래도 넘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또 국제 수익률도 아직은 4.3% 이하 이런 것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HLB가 조금 루머가 있었어요. 뭐 항서제약 관련해가지고 실사 나오자마자 문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직접 찢어버린 것들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렇고 이거 말고도 컨테이너 폐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의약품 물질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루머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어서 FD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항서제약에 대한 확인을 해보자 생산 시설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HAB 그룹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식사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 뭐 이는 완전히 건된 정보다 뭐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HB 주가가 쭈쭈쭈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다 보완되더라도 일단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를 뽑아낸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횡보하다가 진짜로 승인이 난다는 기대감이 붙었을 때 그때야말로 다시 한번 HLB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지수를 한번 본다고 하면요. 제가 그동안 이야기 드렸던 장기 추세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수렴, 제가 그동안 이야기 드렸던 장기 수렴, 그래서 삼각 수렴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향 추세를 이제 뚫어내내 만에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상승세를 앞두고 있어서 요 2733포인트를 한번 뚫어낸다고 하면은 이거 한번 진짜로 초강세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실리거든요. 또 저점도 높여가고 있기도 하고요. 돌파도 하나, 둘, 이번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시도에서는 보통 뚫어내면은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의 강세까지도 또 무엇보다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코스피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 대응의 포인트로 볼 수 있다는 거. 코스닥을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파동이 예전 퀀트 분석과 명확해서 7개째가 나갑니다. 이게 7개째 파동인데 요거 일단은 1057포인트까지는 한번 쭈쭈쭈 치고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은 200일선과 20일선을 갭으로 강하게 뚫어내면서 60일선 도전하고 있는데 요거 뚫어내면 아마도 요 전고 쪽까지 뚫어내면서 추세적으로 요 장기 추세선 뚫어내는 도전까지도 볼 수 있겠죠. 요거 뚫어내면 이제 금방금방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1057포인트까지 가면은 지금부터 약 한 25% 상승한 거거든요. 종합지수가. 그럼 내 계좌는 아무리 못해도 한 30%에서 5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0%는 아닌 것 같고 50% 이상은 올라가겠죠? 이 정도면. 그래서 갈 놈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캐치하면은 지금 대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 수렴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있으니까 많이 지루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요 시세의 응축이 한 방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강하게 땅땅땅 치고 가면서 약간 이성의 끈을 놓고 시장을 봐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바이오도 무난하게 올라와주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빠져든다고 얘기 드린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조금 액면 분할 후에 쉬는 흐름이 나오면 반도체는 조금 더 박스권의 횡보세를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보면은 적절할 것 같다. 이 정도 정리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가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일망 테마주를 먼저 본다고 하면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막 포스코인트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드리다가 얘네가 이제 9시 30분부터 막 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기자회견 끝나면 재료 소멸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 35억 배럴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혹시라도 막 140억 배럴 이상은 나온다 라고 하면 기대감을 한번 더 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쪽만 투자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딱 갈랐잖아요. 여기는 개별주 언제가 강했죠? 5월달 5월달에 게임 엔터도 한번 움직이고 의료묘기도 움직이고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애들도 다 움직였잖아요. 수소까지 심지어 F5, FC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AI도 한번 움직였고 로봇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가 대장 노릇을 했었고 각종 테마주들이 난무하는 종합지수가 못 가면 당연히 테마주가 난무하겠죠. 이 안에서 순환매가 5월달에 돌았다고 하면 지금 6월에 들어서 명확합니다. 제가 요거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하루 이틀 올라가거나 뭐 5월달에 돌았던 것처럼 풍력, 태양광이 올라가고 원전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추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추세 상승이 나와버리면은 바이오가 올라간 다음에 안 빠지고 기다려요. 그리고 2차전지 올라간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올라와서 기다리다 보면 또 다시 이번에 2차전지가 또 추가 상승. 그 다음에 또 얘가 기다리고 있으면 바이오 또 따라가요. 그리고 반도체 따라가요. 또 그 다음에 반도체가 한번 더 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순환매하면서 시세는 안 빠지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테마주로는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조응세 보였고 퓨처캠 아직도 갈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대놓고 한올바이오파마 억울하다고 있잖아요. 1401이 문제가 아니다. HL 1402가 핵심이라고요. 근데 이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401을 파생시켜서 지금 이쪽에 몰빵을 쳐도 상관없어요. 한올바이오파마는 결국엔 여기보다 더 갈 겁니다. 대놓고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모스코텍이 뭐 긍정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쪽은 그다지 재미없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 알스트팜이나 바이넥스가
중국 우시제약, 이런 생물보안법 뭐 이런 것들 다 관련돼가지고 강세를 다시 이어가봤고, 이제 산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어떠한 재료가 나왔을 때 상한가, 그리고 강템 바이오같이 상한가, 초강세 흐름을 만들어내볼 수 있는 거죠. AI 진단, 헬스케어 이쪽은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소형주 지니너스, 뭐 바로사이, 신데카바이오 쉽지 않을 것 같다.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돼 있고, 셀트리온도 시세에 반락 없이 버티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 아침에는 SK바이오팜도 강세를 보였는데 조금 밀리는 흐름. 왜냐면 알테오진이 너무 수급을 다 빨아먹었거든요. 그리고 비만당뇨 치료제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D&D 파마트 같은 경우는 1개월 보호에서 끝나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아마 요거 2달 정도, 다음 달 정도 지나면 또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한번 가져볼 수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소재주가 초강세 보였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셀 관련주랑 뭐 음극재도 강세 보였고, 장비주가 특히 강세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강세를 쭉쭉쭉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SKC도 아침에 초강세 보이고 신고가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2차 전지도 이제 캐즘에서 벗어나서 어떤 기대감이 붙을 것이다. 그게 언제다? 6월달. 저는 한 2, 3주 차로 얘기했는데 당장 다음 주 2주 차거든요. 네, 조금 더 빠르게 6월달 들어서자마자 2차 전지에 수급이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업종 자체를 주도 업종을 가지고 노는 게 중요하다. 저는 반도체는 아직은 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2차 전지나 바이오는 조금 더 추세를 만들면서 6월달 내내 돌아가면서 오를 수 있으니 안 오른 종목도 조금은 참아 보이는 것 같고, 또 안 될 종목이 또 있거든요. 안 될 종목은 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이오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 2차 전지는 웬만하면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웬만하면 순서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너무 좋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벌써 이거 마감까지 14조 3천억까지 기록했거든요. 제가 보는 거 한 18조에서 19조. 오버슈팅 나오면 뭐 20조 이상도 갈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최소한 30% 이상 상승한다고 계산해 봤을 때 33만원에서 35만원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한번 열어놓고 볼 수는 있겠다. 이러면 진짜로 템버거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알테오젠이고, 그에 반해서 뭐 플랫폼 쪽에서는 니가캠이나 ABL이 그 템포를 맞출 정도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알테오젠이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또 리가캠, 뭐 ABL, 뭐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도 따라갈 겁니다. 바이오에서 미친 주인공이 나올 거다, HLB처럼. 근데 이번에는 알테오진이 약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도 모르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상당히 끼가 있는 상태라서 저는 매수 매도를 안 하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제약 바이오 업종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게 투자자의 역할이니까요. 2차전지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서 뭐 쉬는 흐름이 잠시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추세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고, LG엔솔도 마지막까지 2% 땡겨냈고, 삼성 SDI까지도 뭐 좋은 모습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어떤 캐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투자자분들의 댓글 같은 거 그냥 제가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뭐 재밌는 것 같죠? 즐거운 것 같죠? 여러분도 부디 이렇게 즐거운 시세를 누리고 있길 기원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에만 있어도 매매하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상승 추세가 나와버리면은 그때는 앞으로 집나 뒤로 집나 수익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 와요.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때쯤 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가 너무 쉬워진 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퀀트 분석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을 여기서 볼 수 있었으나 이건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대로 6월달 시장이 매우 좋다. 코스피가 쉬었다 뭐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21선 정도만 종가상 안 깨주면, 장중 이탈하더라도 21선만 잘 지켜주면은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볼 수 있다. 그냥 상승 말고 강한 상승. 이제는 때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한 7월 말까지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들면은 조금 경기감 생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 달, 이번 달 6월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코스닥도 저는 그냥 단순히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 최고치인 922포인트 넘어서서 1057포인트까지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1.8% 올랐는데 이렇게 오르는 거 말고요, 하루에 코스닥 자체가 3%, 한 5%씩 오른 이런 장세를 기대해 보고 싶어요. 이 3% 5% 오르려면은 특정 한두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업종 자체가 하드캐리를 해야 되거든요. 역사를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도 바이오가 그냥 하드캐리한 겁니다. 하루에 5%씩 6%씩 올라요. 막 그냥 코스닥 업종 지수. 여기서도 그렇죠. 바이오죠. 여기서는 뭐 바이오는 2차전지 다 돌아가면서 그랬고, 여기서 이제 2차전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23년도에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때도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라가잖아요. 그냥 쭉쭉쭉.
그러면 결국엔 이차전지가 주도하는 업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24년에 이런 흐름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금세 꺾였는데 이번에는 저 흐름 왔다가 살짝 늘리고 또 가고 이런 흐름까지도 이제는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날씨가 조금 더워지는 느낌이 나요 이제는. 그러나 우리의 증시도 날씨만큼 또 뜨거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도 저는 기대감 가지고 FOMC도 6월달은 별로 없을 것 같고 7월 말에 FOMC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7월 말 FOMC 전까지는 조금 편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고 우리 증시도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붙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분기에 또 확인이 될 거거든요. 회복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얘기 드리면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